안녕하세요. 다문화 언어 강사 조금숙입니다. 오늘은 제4강 시중교재를 활용한 일일 수업 지도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일 수업 지도안이란 차시 수업 지도안을 말하는 거죠. 매 차시의 수업 준비에 해당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일 수업 지도안을 하루의 계획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계획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멋진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죠.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뜻인즉 계획 없는 삶이 허무한 인생을 낳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단에 섰죠. 그렇다면 하루의 계획과 같은 이 일일 수업 지도안은 우리의 수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 수업 지도안은 약시간과 세부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약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것은 먼저 목표 설정이 잘 되었는가, 다음 대상별 내용과 교육 내용을 잘 기획하였는가, 그리고 선정된 활동이나 게임이 수업 내용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먼저 약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의 1차시 수업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약시간에서는 도입에서 중국 관련 자료 그리고 그림 자료 이런 것들로 중국에 대한 개괄 그리고 중국어의 발음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에요. 다음 전개에서 보면은 중국어의 개념 그리고 번체자와 간체자의 구분, 다음 한어 병음의 구성과 요소 그리고 성모와 운모의 발음법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차시 여고 그리고 과제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약시간이에요. 이것은 수업의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대략적으로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업을 계획할 때 도입이나 전개 그리고 정리해서 대체적인 흐름을 알기보다 매 흐름에서의 친구들이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하고 답변까지 미리 예측하고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될 수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부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수업안 차시 수업 지도안에서 세부안이란 선정된 내용의 차시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하고 이것은 약시간과 마찬가지죠. 다음 세분화된 시간대별 수업 내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 교육 내용과 얼마를 강의할 것인가 그 양에 대한 것도 기획을 해야 하고 활동할 게임이나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상 질문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약시간에서 보면은 중국의 개괄 그냥 이렇게만 써놨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친구들에게 질문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세부안에 써놓을 수가 있어요. 다음 친구들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서 말할 때도 많이 우리가 성조를 할 때 그것을 말해줄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는 성조가 중국어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친구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친구들이 전철을 타거나 혹은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나요? 그러면 친구들은 너무 시끄러워요. 싸우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은 중국어에 성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국어의 4개의 성조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고 다음 중국어의 개념, 이 발음법에서도 보면은 중국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또 그 어느 나라의 언어와 다르게 쓰는 글, 문어체와 구어체가 따로 있죠. 구어체는 한어 병음이라고 하죠. 중국어에서.
그거는 말할 때 쓰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알파벳이라고 해서 친구들은 또 영어와 혼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알파벳이지만 영어에서는 영어라는 어학에서 사용되지만 이 알파벳은 중국어에서 중국어 발음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어체에서 우리가 한자를 보고 친구들이 말을 해요. 선생님, 그것은 한자 아니에요? 그거 중국어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선, 미리 파악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죠. 한국의 한자는 한국의 한자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간체자를 쓰고 있어. 그 간체자가 바로 중국의 한자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친구들에게 중국어, 한어, 왜서 중국어를 한어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한어란 중국의 한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해서 한어라고 하죠. 중국의 92%에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어를 쓰고 있어요. 중국어, 우리가 말하는 중국어죠. 그래서 그것을 한어, 중국어가 바로 한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병음에서 우리가 병음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반드시 친구들이 알고 넘어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어, 즉 한어 병음에는 3개의 요소가 있죠. 성모, 우리가 말하는 자음으로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운모,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한글에서 자음과 모음으로 한글이 되었다면 중국어는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겠죠. 성조, 이렇게 해서 성모, 운모, 성조 3요소가 포함돼서 중국어의 구어체, 말하는 병음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 수업 지도안은 매 차시의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성공적인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인 것입니다. 하루의 삶과 도 같은 일일 수업 지도안을 잘 설계하고 준비한다면 보다 빈틈없고 재미있는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4강 일일 수업 지도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수업에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초등 저학년의 글쓰기 지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